제가 파리에 처음에 갔을 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잖아요. 네. 생긴 게 다 달라도 평화롭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 속에서도 조화롭게 잘 사는 게 참 신기하게 보였어요. 인간의 다양성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게 제 콘셉트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리고 싶어 하는 작가 신웅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얼마 전에 파리에 또 갔다 오고 전시가 그냥 여기저기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네네. 그렇게 이제 많이 불러준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지 않나. 꾸준하게 그냥 작업하다 보니까 네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생기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시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으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네. 좀 좋아하셨는지.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아버님께서 그림을 좋아하시고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고 이제 7남매인데 그 중에서 제가 그림을 제일 좋아했죠. 그림 그리는 거를. 근데 이제 제가 잘 그리니까 물감, 크레파스, 종이 그런 거를 계속 갖다 주시고 하루에 2점씩 이상 그리라고 아버님이 네, 어릴 때부터 네, 시키셨어요. 학교 가기 전에. 네. 그럼 아버님이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그렇죠. 약간은. 암만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도 하루에 2장씩 숙제는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안 해놓으면 이제 안 한 만큼 발바닥을 이제 맞았어요. 안 아프게.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캥거처럼 어릴 때부터 그 2장씩 했다면 1년이면 이게 몇 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학교 가기 전부터 했다는 거는 이미 스타트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러시다가 이제 계속 화가의 꿈을 가지셨고. 네. 그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대학 졸업하면 뭐 살기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미술학원 강사도 하고 뭐 화실도 차려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안 맞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화실도 이제 같이 공동 운영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전문적으로 학생들 다 가르치는 게 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작업이 먼저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애들 가르치는 시간에 그림 뭐 껄쩍껄쩍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안 맞아서 틀어지고 그 정도로 이제 그림만 그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어릴 때부터 계속 한 곳만 계속 꿈을 네,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학기를 가셨잖아요. 유학을 가시는 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미술학원도 나가면서 화실도 하고 좀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 빠져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딪히자.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작업실 화실에 있는 석고상들 다 깨버렸어. 보통 그거는 입시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하는 제스처잖아요. 난 다시는 이제 안 올 거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반대로. 네, 유학 간다고. 나 이제 여기 길 안 올 거야. 네, 그러고 이제 그 이튿날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죠. 원래 약간 좀 이런 즉흥적인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즉흥적이에요. 뭐든지. 성격 자체가. 네. 그럼 준비도 하나도 않고 가셨겠네요? 그렇죠. 별로 준비된 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제가 이제 팔대학에 들어갔는데 팔대학은 어학도 잘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나이가 좀 있어도 경력이라든가 그런 거 우대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운 좋게 작업으로 들어갔어요. 운이라는 게 사실은 말은 지금 할 수 있지만 그 학교에서 봤을 때 사실 운으로 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작업적인 어떤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가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집이라든가 건축 모든 보이는 것 자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미술적으로 굉장히 임프레션하게 이제 받았고 제 그림도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잊혀진 거죠. 이쪽에 내가 했던 거를. 그 전에 한국에서 했던 부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새롭게 다시 이제. 네. 4, 5년 걸리더라고 그게. 잊혀지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
있고 나서 다 바닥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나서 조금씩 그림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계기로 다시 작업을 딱 하게 됐는지. 한 몇 년 헤매고 있을 때 제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아, 네. 작업실에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그림을 보고. 너무 기괴하고 이런 그림을 누가 좋아하냐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그린 작업이에요. 붓으로. 사람들은 막 여러 명 그려놨는데 내가 봐도 너무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고 정말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즐겼어요. 리퀴드 생파리 지금은 나중 작품은 좋지만은 보기 좋지만 그 전에는 초기 작업, 네. 엄청났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었어요, 사실은. 변화될 수 있을 것 네, 같은. 그런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로테스크의 극을 달린 작업을 막 붓으로 계속 했는데 붓의 한계감을 느꼈죠. 세필로 안만 저거 해도 이 속도감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속도감이 나고 엑사이팅하게 그런 파워풀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시초가 네. 사모님이 상당히 큰 영향을 하셨네요. 그렇죠. 저한테 평생을 속고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계속. 근데 그거는 속었다 할 수 없죠. 왜냐면 저는 마음은 진짜니까 정말 잘할 거라고. 근데 그게 뭐 마음처럼 되나? 네. 처음에 그거 했을 때는 파리에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작업을 냈을 때 반응은 어떠셨는지. 괜찮았어요. 네. 오 나이스 이렇게. 파리에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주변의 갤러리스트들이 호응도가 좋았어요. 교수님들도 이제 막 좋아해 주시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작가님한테는 확실하게 더 믿음이 생겼겠네요. 네. 작업으로서 네.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였지 않을까. 네. 뭐 그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갖고 있는 컨셉,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린 그림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미국이고 뭐 독일이고 많이 돌아다니봤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아유 이제 서울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 그걸 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림이 뭐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이제 찾았다. 예 그런 걸 가졌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무조건 파리로 갔던 것처럼 무조건 왔어요. 서울로 다시 돌아왔죠. 한국이 약간 2003년도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도 반응은 좋아해 주는 사람이 그러는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다른 게 컨셉이 좋다. 그렇게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리고 이제 작업에 몰두해 있었던 게 이제 집사람이 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약간 좀 예, 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작업만 몰두할 수 있었죠. 뭐 운이 좋다고 늘 아까 얘기하시지만 그 오기까지는 상당히 그렇게 막 순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남에 처음에 있을 때는 거의 산골에 처박혀서 아예 그냥 안 나왔어요. 거의 사람 다 거의 안 만나고 몇 년을 거기서 하다가 양평으로 또 가서 작업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무식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산에 들어가서 작품만. 예, 네.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람보다는 군상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세상, 세계 이런 걸 또 그리시는 거잖아요. 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가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파리에 처음에 갔을 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흑인이고 인도고 뭐 어디서 뭐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다 모여 사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생긴 게 다 달라도 평화롭고 질서를 잘 지키고 뭐 그런 속에서도 조화롭게 잘 사는 게 참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영감도 받았고 그래서 다양성, 인간의 다양성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하나의 인연, 운명 같은 그런 이제 하나의 그림 속에 가둬지는데 그런 게 제 컨셉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그 선생님은 사회를 그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을 그리고 그렇죠. 이제 하나의 캠퍼스가 하나의 우주라 생각하면은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 왕따 뭐 이런 문화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봐서 그런가 선생님 작품에 있는 그 세상, 예. 도시는 아름다워요. 상당히 다들 행복하고 웃고 즐기고 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해 주니까 저도 좋고 또 느끼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즐거움을 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작가로 불려지거나 아니면 남고 싶은 거가 있는 건지. 해왔던 대로 이 다양한 인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싶어요. 제가 60대 벌써 이제 중반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뭐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작업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싶다 이거죠. 계속 하고 있는 걸 그리고 싶다. 네, 그래서 즐겁게. 그렇죠. 즐겁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즐거워해 주면 그걸로 만들겠죠. 그렇다면 선생님한테는 예술이란 어떤 거예요? 그냥 삶이죠. 예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보다는 내 삶 자체라는 것. 저는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요새 와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업에 몰두하고 그림 살 돈도 생기고 작가로서 작업에 몰두할 수 다른 일 안 하고 그거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 미술을 벗어나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 살았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한 게 어떤 우문 현답일 수도 있고 예술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예술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니 당연히 그 삶이었겠죠. 네. 옛날에 그런 선전도 있었잖아요. 좋은데 이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좋은 거 이거 어떻게 좋은 걸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뭐 그림밖에 모르니까 뭐 다른 걸 해본 게 없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을 뭐 잘 못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부터 아, 네네.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건강도 잘 네. 챙기시고요. 네. 네, 긴 시간 또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